맥스 기본기를 이용한 재미있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진과 같은 형태를 모델링 해볼 건데, 모델링 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물결 모양이 표현되고 있다가 평면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물체를 잡아주고 있는 이런 금속이 뒤에 있고, 이런 형태를 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모델링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명령을 사용하면 이 형태에 가장 근접하게 쉽게 다가설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본 다음에 모델링을 시작해 보세요. 저는 플랜이나 박스를 가지고 이 형태에 접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을 가지고 기본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 플랜을 하나 만들고 600에 250 그리고 세그먼트는 90에 40 정도의 균일한 면이 나눠지는 정도로 기본 형태를 만들게요. 이렇게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원하는 형태를 또 만들어야겠죠. 이 두께 방향으로 선이 필요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두께를 만들려면 쉘 명령을 이용해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전체 두께는 50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터보 스무스를 줄 건지 주지 않을 건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죠. 나중에 이 물결 모양이 더 부드럽게 표현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터보 스무스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모델링 하다가 필요하면 그때 적용하면 되겠죠. 기본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이 금속 받침도 디테일이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게 좋으니까 에디테이블 폴리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뒤에 금속이 생길 형태에 해당하는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불필요한 면들이 있죠. 이만큼. 그 부분은 면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폴리곤을 삭제하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보도를 이용해서 열려있는 보도를 선택한 다음에 엣지에서 모서리에 해당하는 양쪽을 선택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를 이용해서 연결해주면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링으로 가운데에 연결된 부분을 선택하고 커넥트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에 붙여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라데이션이 보이는 거는 스무싱 그룹 때문이니까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 해야겠죠. 폴리곤을 선택하고 클리어합니다. 점을 모두 선택하고, 여기는 붙어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웰드 해줍니다. 그럼 이제 다 붙어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 판에 해당하는 면은 여기서 뜯어주고 그 다음 작업을 할게요. 그래야지 면을 뜯어내기가 편하겠죠. 바이앵글, 이그노 백페이싱, 뒤에 있는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뒷면에 해당하는 형태의 폴리곤을 뜯어냅니다. 디태치 명령으로 복사하면서 뜯어내줍니다. 이름을 주고, 이제 앞에 있는 형태는 이 물결 모양을 만든 다음에 모서리를 챔퍼해야겠죠. 모서리를 먼저 챔퍼한 다음에 물결을 만들면 그 챔퍼된 부분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앞부분에 해당하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앞에서 선택했던 이그노 백페이싱, 바이앵글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그 다음 작업을 해볼게요. 물결 모양을 만들려면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선택된 면에 리플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얼마만큼의 물결이 생길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X축, Y축에 해당하는 물결을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20씩 적용하게 되면 물결 모양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한쪽이 0이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는 흐리게 되고, 또 반대쪽 두 번째 게 0이 되면 방향이 반대쪽으로 또 흐리게 되죠. 우리는 균일한 물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똑같은 20을 줍니다. 물결은 이 모서리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리플의 센터를 이동시켜서 모서리에 이렇게 위치시켜 줍니다. 그럼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징그러운 물결이 만들어져요. 값을 조정해야겠죠. 이런 정도 7 정도의 값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물결의 형태가 몇 개가 이렇게 생기는지 보시고, 여기까지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고 있죠. 살짝 보이는데 웨이브의 길이를 조정해서 좀 더 짧게 하면 이렇게, 좀 더 모이게 되고 길게 하면 바깥쪽으로 큰 웨이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43 정도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원하는 웨이브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이브는 처음하고 끝하고 똑같이 웨이브가 생기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디케이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거는 줄어들게 할 수도 있어요. 평면이 유지되어야 될 경우에는 이 디케이를 사용해도 아주 미세한 물결이 남게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웨이브가 생기다가 급격하게 없어지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케이를 사용하지 않고 모포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 아래쪽에서 캡처 커런트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현재 상태를 캡처합니다. 웨이브라고 캡처를 하면 위에 이렇게 웨이브라고 캡처가 돼요. 그 다음에 밑에서 리플에서 웨이브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이 상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웨이브가 없는 상태죠. 모포에 올라와도 웨이브 값이 0이기 때문에 웨이브가 있는 상태가 나타나지 않아요. 웨이브 값이 100이면 이렇게 웨이브 100인 상태의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이 모포의 기준은 점의 개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상태에서 형태가 바뀌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형태 바뀌는 거를 애니메이션도 시킬 수 있고 지금처럼 모델링에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모포가 적용되게 하려면 리플의 위쪽에 볼륨 셀렉트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볼륨 셀렉트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 부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부분에만 모포가 적용되게끔 하는 거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이 모서리에 기준이 될 만한 스피어 같은 물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스피어는 나중에 지울 거니까 일단 만들고 볼륨 셀렉트에서는 점을 선택하고 메쉬 오브젝트, 조금 전에 만들었던 스피어를 선택합니다. 스피어가 선택되면 스피어 안쪽만 이렇게 점이 선택되는데 볼륨 셀렉트 아래에 보면 소프트 셀렉션이 있어요. 소프트 셀렉션에 대한 내용은 강의로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프트 셀렉션을 사용해서 스피어 물체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거리에 어떤 형태로 선택되게끔 할 건지를 결정하면 돼요. 프로프 값을 늘려서 모포가 적용될 범위를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파란색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게 웨이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모포에서는 선택된 부분에 웨이브를 100%로 해서 웨이브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파란색 부분부터는 평면이 쭉 만들어지게끔 해주면 이런 형태가 돼요. 자, 뒷면은 평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원하는 형태가 됐다면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나중에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는 옆에 하나 복사해 놓고 복사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에디테이블 폴리, 스피어는 삭제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숨기고 자, 이제 원하는 형태가 됐네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텍스트가 필요하죠. 텍스트를 만듭니다. 바깥쪽으로 두께를 주고 나중에 재질을 주면 되겠죠. 텍스트까지만 만들게요. 뒤에 있는 판도 만들어야 되니까. 뒤에 있는 판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면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할게요. 두께를 만들 건데 유리면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푸시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아주 살짝. 그 다음에 쉘 명령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스트레이튼 코너를 체크해주고 모서리가 똑바로 생기게끔 해줍니다. 두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유리 두께하고 똑같은 아래쪽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서리를 사진과 같이 모서리를 만들 거라면 쉘을 주기 바로 전에 푸시를 한 다음에 에디 폴리 혹은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이 모서리를 먼저 챔프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유리를 통과하지 않게끔 개수를 부드럽게 만들고 OK 합니다. 그 다음에 쉘을 해야 바깥쪽으로 둥근 형태의 이런 라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겠죠? 이제 재질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를 할게요. 뒷판 같은 경우는 모두 금속을 주게 되면 안쪽도 금속 색상이 나타나겠죠? 어두운 그레이나 이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컬러가 아니라 유리하고 맞붙는 부분은 이면까지는 흰색으로 만들게요. 그러려면 쉘에서 이렇게 안쪽 부분이 선택되게끔 옵션을 체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안쪽을 선택해 주면 나중에 선택하는 일을 한 번 안 할 수 있으니까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에 가면 앞에서 선택했던 면이 그대로 선택돼요. 이거노 백페이싱 바이 앵글로 이 모서리, 앞에 있는 모서리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재질 아이디를 적용해야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유리를 1번, 그 다음에 여기 흰색을 2번, 금속 재질은 3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텍스트도 3번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2번이 되겠죠. 컨트롤 I를 하고 여기는 3번으로 셋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유리는 재질 아이디 1번으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에디테이블 폴리.
이제 유리에서 부드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았는데 이렇게 꺾임이 보이니까 우리는 터보 스무스를 한번 줘야겠네요. 그리고 이 모서리를 챔퍼를 한번 줘야겠죠.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이 모서리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만 둥글게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터보 스무스를 하게 되면 둥글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모서리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할 겁니다. 모서리에 해당하는 엣지를 선택할 때는 모델링 툴의 셀렉트에서 하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안쪽 모서리는 지금 선택되지 않는데 이건 나중에 처리해주면 되겠죠? 챔퍼합니다. 챔퍼할 때는 어떤 옵션을 가지고 챔퍼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쿼드 챔퍼나 조금 전에 했던 기본값으로 나왔던 유니폼이나 레디아를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레디아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 모서리, 안쪽 모서리도 더블 클릭으로 추가해주면 이렇게 라운드가 문제없이 생겨요.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면서 처리가 되니까 이게 더 모서리 처리하는 데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처리해주면 나중에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부드럽게 표현이 되겠죠. 세그먼트를 하나만 더 줄게요. 터보 스무스를 이렇게 한번 줍니다. 이 모서리를 보세요. 지금처럼 여기가 라운드가 되는데 여기 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모서리까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 이런 형태가 길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에 선을 하나 추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면이 깨지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를 한번 해주면 터보 스무스를 했을 때 좀 더 괜찮은 형태가 되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점, 얘를 이 모서리에 연결해주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서리가 처리가 되겠죠. 반대쪽도 라운드도 부드럽게 보이고 된 것 같네요. 텍스트에만 재질 아이디 3번을 주고 이제 모두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만듭니다. 사진하고 비슷한 컬러를 기억한 다음에 재질 편집기에서 재질을 만드시면 되겠죠. 멀티 서브 오브젝트, 우리는 3개의 재질이 필요하니까 3이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3개의 셋 넘버로 작업을 합니다. Vray 재질을 하나 가져와서 투명한 유리부터 만들게요. 1번에 연결. 이 유리의 디퓨즈는 검정색으로 만들고 유리이기 때문에 리플렉트 컬러는 이렇게 흰색에 가깝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굴절에 해당하는 컬러도 완전 흰색보다는 흰색에 가까운 이런 상태를 만들고, IOR도 이렇게 조정해주고, 밑에 보이는 포그 컬러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두께가 있었죠. 뎁스에서는 두께만큼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나중에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싶으면 값을 더 주면 더 투명해지니까, 이 유리에 대한 기본 내용은 앞에 강의에서 올려드렸으니까 그 강의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Vray 재질 하나 더 갖고 와서 이 재질은 유리하고 이 뒤에 있는 판이 맞닿는 부분에 흰색이죠. 210 정도의 흰색을 만들고 반사는 100% 주고 글로스니스는 0.5 정도 주고 2번에 연결. 3번은 금속인 것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플라스틱 프리셋을 이용해서 색상만 장면에 보이는 그런 색으로 바꿀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글로스니스 이런 것들, 반사 이런 것만 조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번에 연결. 텍스트도 그런 식이니까 글로스니스 값은 0.75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꼭 정하시고 적용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재질 적용이 끝났네요. 유리에서는 지금 완전 투명한 상태의 유리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뿌연 느낌이 나니까 우리도 그런 애칭 느낌이 나게끔 여기 글로스니스에서 0.7을 입력해주고 반사도 0.7 정도로 이렇게 조정해 줄게요. 반사도 약간 뿌옇게 되고 그 다음에 굴절도 뿌옇게 되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0.76 정도 할게요. 뿌옇고 안쪽도 보이고 색상도 보이고 이게 중요하고, 바깥쪽에 이렇게 반사되는 게 이렇게 뿌옇잖아요.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반사에서도 약간 뿌옇게 하는 겁니다. 장면에는 조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돔라이트를 하나 만들고 맵으로 V-Ray 비트맵 혹은 V-Ray HDRI를 이렇게 세팅해 줍니다. 선택했을 때 V-Ray HDRI가 있으면 V-Ray HDRI를 쓰시고 V-Ray 버전업 돼가지고 HDRI가 없으면 V-Ray 비트맵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료 HDRI가 있으면 무료 HDRI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주도 HDRI를 사용할게요. 태양이 강하지 않은 그런 HDRI를 사용하겠습니다. HDRI가 세팅되면 재질 편집기로 드래그해서 인스턴스 복사하고 이 HDRI의 밝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밝기만 2로 올린 다음에 사용할게요. 방향을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렌더링 테스트를 하면서 이 방향을 로테이션 시키면 돼요. 여기서 비트맵의 로테이션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V-Ray 라이트, 돔 라이트를 회전시키면 되는데 V-Ray 돔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옵션에서 락 텍스처 투 아이콘을 선택해 주면 이 아이콘이 회전될 때 텍스처도 같이 회전됩니다. 두 개 중에 편한 걸 사용하시면 돼요. 렌더링 될 크기는 이렇게 저는 정사각형으로 렌더링 해볼게요. 렌더 세팅은 테스트 렌더 세팅입니다.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면 800에 800으로 렌더링 테스트를 할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지 샘플러는 버켓 그리고 버켓 이미지 샘플러는 기본값이고요. 이미지 필터는 오프한 상태 GI에서는 일레디언스를 커스텀으로 해서 -5, -3 테스트니까 라이트 캐시는 기본 세팅 값입니다. 렌더 엘리먼트에서는 V-Ray 디노이저만 추가한 상태로 렌더 테스트 할게요. 여러분은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실행하고 수정하시면 돼요. 조명을 회전시키거나 재질 편집기에서 로테이션 값을 조정하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니까 지금처럼 그냥 HDRI 하나만 가지고 렌더 테스트 했으니까 지금 하이라이트가 많이 안 보이는데 왼쪽에 라이트를 하나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인테리어 공간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생기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설명했는데 웨이브가 좀 강한 느낌이 있죠? 여러분은 한 4나 5 정도로 웨이브의 형태를 만드시면 너무 튀어나오지 않는 상태로 부드러운 웨이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시간은 웨이브 형태에서 평면으로 바뀌는 그런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